이거 모르면 올겨울 59만 원 날립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안 하면 지원금 못 받아요. 5분이면 신청 끝.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32년 경력 사회복지정책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저희 복지센터로 난방비 때문에 전화가 쇄도합니다. 작년 겨울 78세 박순덕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난방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와요. 밥을 굶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런 분들을 30년 넘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보를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난방비 걱정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고 배운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이 지원금 받고 나서 김 선생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던 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올겨울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감일이 있거든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 준비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원금 규모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71세 이영자 할머니께서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 정말요?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라며 믿지 못하셨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가장 추운 4달 동안 사용하신 난방비에 대해 지원해드리는 총 한도액입니다. 제가 20년 전 복지센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난방을 안 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65세 최순옥 할머니는 손주들 용돈 주시려고 본인은 내복을 겹겹이 입고 난방을 아예 안 켜셨어요. 결국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이런 복지 정보를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59만 2천 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겨울 내내 난방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지원을 받으신 82세 윤병철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김 선생 덕분에 손주들이 놀러와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무조건 59만 2천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적게 쓰시면 적게, 많이 쓰시면 많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무리하게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지원 대상자일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취약계층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67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저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장애 3급을 가지고 계셨고 65세 이상이셔서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본인이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제 경험상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말씀드리면 바로 조회해서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십니다. 혹시 주민센터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역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본인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상자였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대신 신청 제도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보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였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서류 들고 이 기관 저 기관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났던 84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도 힘드셨는데 신청하려고 몇 번이나 주민센터를 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서류도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을 검증해 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도와드렸던 76세 박영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대신 신청하러 오셨는데 주민등록표 한 장만 가져오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시스템으로 확인하시더니 10분 만에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따님께서 어머, 이렇게 간단해요? 라며 놀라셨습니다. 네,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드리시면 됩니다. 복지센터 직원도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는 복지센터에서도 대신 신청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가 5년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센터장님께서 김 선생님,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난방비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설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긴급생활지원 쉼터, 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해당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이 지원을 받아서 겨울 내내 어르신들께 따뜻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과 동일합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설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그룹홈 시설장님은 이 정보를 몰라서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셨다가 작년에 제 강의를 듣고 알게 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복지시설은 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가스를 안 쓰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기 난방을 쓰고 계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안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알았을 때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어떤 난방 방식을 쓰시든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작년 겨울에 만났던 72세 최정자 할머니는 시골에 사시면서 등유 난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라 지원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죠. 제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그 카드로 전기요금도 낼 수 있고 등유나 연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할머니는 이게 진짜 카드예요? 신기하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지원이랑 에너지 바우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쓰시면 도시가스 지원을, 다른 난방 방식 쓰시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담당자분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한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83세 안순이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2명과 함께 사시는데 손주 중 1명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하셨고요. 제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카드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춥지 않게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는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도 낼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가능합니다. LPG나 등유를 구매할 수도 있고 연탄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난방 요금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이거 정말 다 되네요 라며 놀라셨습니다. 네, 거의 모든 난방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봤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정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 신청이 어려워서 못하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원 금액과 신청 마감일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6만 8,800원, 3인 가구는 58만 1,500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75세 오영숙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29만 5,20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겨울 내내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라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은 7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웬만한 난방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꽤 긴 기간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절기 지원을 받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2월 31일 넘어가면 동절기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79세 배덕순 할머니께서 1월 초에 신청하러 오셨는데 마감이 지나서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이 있으시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껴두신 분들이 겨울에 정말 유용하게 쓰셨습니다.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겁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아시는 분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